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이제 저희는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는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요. 앞에서 저희가 한번 정전기와 정자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맥스웰 방정식 4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을 해보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식과 네 번째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식들이 될 것입니다. 자, 정전기에서는 모든 전하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자기에서는 전하들이 손에 손을 잡고 원운동을, 다시 말씀드려서 폐곡선을 따라서 운동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임의의 지점에서 전하 밀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지만 임의의 지점에서 전류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생긴 전류가 바로 자기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컬, 즉 회전 성분은 그렇게 생긴 전류에 의해서 생긴다가 바로 네 번째 식, 즉 C제곱 곱하기 델 크로스 B가 입실론 제로분의 J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전기가 되든 정자기가 되든 혹은 동전기가 돼도 세 번째 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자기장에 있어서는 북극과 남극, 즉 N폴과 S폴을 아무리 우리가 작게 잘라도 항상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가는 만큼 들어온다. 즉 필드가 나가는 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앞장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기하 대칭이나 혹은 직관적인 어떤 추측을 통해서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자기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벡터의 내적보다는 벡터의 외적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일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수학이 정전기보다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상황인 정전기학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걸 조금 복습해 보면 정전기학에서 우리는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즉 정전기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인 파이를 생각했고, 그 파이에 대해서 미분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임의의 지점에서 전기장을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본 장에서는 모든 전하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류 J로부터, 즉 전류 밀도 J로부터 임의의 지점에서의 자기장 B 벡터를 구하는 그러한 과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벡터 포텐셜 A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앞장에서 우리는 B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항상 0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 미적분학에서 어떤 필드의 다이버전스가 0인 경우에는 항상 그 필드를 또 다른 필드의 컬로 표현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자기장 B 벡터는 A 벡터의 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즉 B는 델 크로스 A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B는 델 크로스 A다 라고 하면 아래 세 가지 식이 나올 수 있겠죠. X와 Y와 Z 방향에서의 각각의 성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BX는 델 크로스 A의 X 성분이 될 것이고, 이것은
라운드 AZ over 라운드 Y 빼기 라운드 AY over 라운드 G가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나머지 두 가지 식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A로 표현한, 즉 벡터 포텐셜 A로 표현한 B식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A는 유일할까? 즉 델 크로스 A가 B를 만족하는 A는 딱 하나의 해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먼저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정전기학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전기학에서 기억하시겠지만 electrostatic potential, 즉 정전기 포텐셜 파이를 미분을 해주면, 즉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전기장이 나왔는데 같은 전기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정전기 포텐셜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상수를 더해주면, 정전기 포텐셜에 일정한 상수를 더해주면 이 상수는 미분했을 때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의 정전기 포텐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 포텐셜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구 표면이 0V가 되는, 또는 무한히 멀리 있는 점이 0V가 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기준점 0V를 잡아서 정전기 포텐셜을 정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벡터 포텐셜의 경우에도 B는 델 크로스 A를 만족시키는 A는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수히 많은 A가 어떠한 규칙을 따르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간단한 게 두 개의 A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A와 A'이 있다고 생각하고 둘 다 델 크로스 연산했을 때 똑같은 B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B는 델 크로스 A'은 델 크로스 A가 될 것이고, 밑에 있는 식을 조금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델 크로스 A' 빼기 델 크로스 A는 델 크로스, 우리가 결합할 수 있겠죠. 가로로 해서 A'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필드에 델 크로스, 즉 컬이 0이라는 것은, 즉 그 필드는 어떤 스케일러 필드의 그레이디언트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A'-A는 어떤 풀사이 펑션의 그레이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다. 델 풀사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A'과 A의 관계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즉 정전기 포텐셜에서 C 역할을 해주는 것이, 즉 상수 C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기서는 델 풀사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어떤 벡터 포텐셜이 어떤 스케일러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만큼의 차이만 있다면 사실 그것을 컬을 취했을 때 똑같은 자기장을 내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정전기에서 기준점을 우리가 지구의 포텐셜 0V 혹은 무한히 멀리 있는 것을 0V로 잡았던 것처럼 여기서 임의로 저희가 기준점을 잡아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에서는 저희가 델.A' 델.A 더하기 풀사이의 라프라시안이라는 그러한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델.A가 0인 기준을 잡아서 A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기준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장을 한번 구해봅시다. G축을, 우리가 G축을, XYZ가 있는데 G축을 B의 제로축, 즉 우리가 가고 있는 전기장의 축이라고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는 BX와 BY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식에서 앞에 두 공식은 0이 돼야 되고 마지막 BG만 B0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쭉 살펴보면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벡터 포텐셜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 있는 얘는 AY가 X, B0고 AX가 0이고 AZ가 0인 경우에 각각의 식에다가 요 세 가지 공식을 넣어보면 만족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 역시 마이너스 Y, B0, AY는 0, AZ는 0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역시 만족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 경우 AZ는 마이너스 2분의 1 Y, B0, AY는 2분의 1 X, B0, AZ는 0. 요것도 넣어보시면 역시 만족을 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해가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가지 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물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해들이 있습니다. 자, 요 예에서는 세 번째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요 세 번째, 즉 AZ는 마이너스 2분의 1 Y, B0, AY는 2분의 1 X, B0를 살펴봅시다. X 성분은 Y 좌표에 의존하고 Y 성분은 X 좌표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어떤 운동 혹은 궤적을 생각할 수 있냐면 원운동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요 해는요, 실제로 우리가 A 성분이 XY 평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벡터 미분 방정식으로 좀 풀어주면 A는 2분의 1 B 크로스 R 프라임, 여기서 R 프라임은 우리가 관찰하는 지점의 위치 벡터가 될 텐데 그 위치 벡터와의 크로스 프로덕트, 즉 외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 A 벡터의 크기는 2분의 BR 프라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Z축에 대해서 Z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기장이 만약에 우리가 전에 다뤘던 솔레노이드, 즉 코일 형태의 전자기 자석 안에 있는 축 방향의 자기장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A 벡터, 즉 벡터 포텐셜 A는 이 전류와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룬 예에서 A 벡터의 반시 방향의 회전이 과연 우리가 구하는 자기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저 그림에서 A가 지금 반시 방향으로 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스톡 이론을 적용을 시키면 임의의 감마 궤적을 통해서 우리가 선적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감마는 물론 패곡선입니다. 그 패곡선을 따라서 선적분한 값, 즉 인테그랄 A.ds는 스톡스 세럼에 의해서 그 패곡선을 포함하는, 그걸 경계선으로 하는 면, 즉 감마를 경계로 하는 이 원의 표면적을 통해서 나오는 그 외적 델 크로스 A의 면적분은 같다. 즉 델 크로스 A.NDA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델 크로스 A가 지금 적분항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델 크로스 A는 B이기 때문에 자기장 B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대체를 하고 나면 임의의 패곡선 감마를 우리가 따라서 선적분한 값은, A를 선적분한 값은 그것을 경계로 하는 원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장의 플럭스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NDA는 결국 자기장의 플럭스가 되겠죠. 우리가 임의의 감마를 원으로 잡을 수가 있고, 이 원의 반경을 R'이라고 했을 때 B 필드가 갖는 플럭스는, 즉 B는 균일하다고 했으니까 B에다가 원의 면적인
파이 r 프라임 제곱을 곱한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 r 프라임 제곱 b가 결국 우항의 플럭스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좌항에서는 A가 균일한 원주를 따라서 돌고 있고 B가 균일하기 때문에 A 역시 균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상황에서 이 적분값은 이 원의 원주인 2파이 r 프라임에다가 A를 곱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항은 2파이 r 프라임 A, 우항은 파이 r 프라임 제곱 B. 그래서 그 두 개를 같게 놓으면 그리고 정리를 해주면 벡터 포텐셜의 크기 A는 자기장 크기 B의 R'을 곱한 것을 2로 나눈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 예를 통해서 지축 방향으로, 즉 지금 저희가 보는 페이지에 법선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었을 때 그때 균일하게 평면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벡터 포텐셜 A가 있고 그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A의 크기는 다름 아닌 B 크기에다가 그 반경을 곱한 것에 2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B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A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